센스 시스템으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물리 공부를 하다가 미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상한 예술공학이라는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디지털 테크놀로지 아트고요. 미디어 아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디어 아트라는 건 결국 우리가 느끼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미적분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오감이 필요하죠. 바로 그게 인터페이스고요. 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예술을 하고 있어요. 예술은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그대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예술은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재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죠. 그죠? 실존하는 게 아니라 재현하기 때문에 재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오감을 이용하는데 그 오감이 바로 아까 얘기한 인터페이스고요. 자, 제 작품이에요. I see you라는 작품에 나는 너를 본다라는 작품인데 이것은 이게 좀 꺼졌으면 좋겠는데 잘 안 보이네. 뭐 별로 좋은 작품 아니지만 흉측하지는 않고요. 이거는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이 그린 건데요. 지네브라의 초상이라는 그런 그림인데 제가 여기다가 LCD 디스플레이를 놓고요. 요 위에다 카메라를 놨어요. 여러분 모나리자가 왜 유명한지 알아요? 세계적인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모나리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상태가 돼서 기자가 질문한 적이 있어요. 루브르 관장한테 저게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루브르 관장이 답변한 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하루에도 수만 명씩 와서 저 작품을 보고 감탄하고 가는데 저게 가짜일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얘기는 안 하고. 그런 작품은 관객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더 그렇고요. 그리고 그 그림은 모나리자는 늘 보임만 당한 거잖아요. 어느 순간 그 역할을 바꿔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본다라는 작품이 관객이 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거고요. 본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리고 만진다라는 게 어떤 거고, 사실 본다라는 것은 어떠면 일루전이에요. 실제로는 실체가 아닌 기억에 의존하거나 경험에 의존한 어떤 데이터를 다시 재구성하는 것뿐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생하게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실존한 것 자체가 허상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술은 어때요? 리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리얼리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가장 많이 유행하고 있죠. 실제 같은, 그러니까 시뮬라크르, 그러니까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작품을 만들죠. 특히 이런 작품 여러분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죠? 그죠? 롬 뮤엑의 작품인데요. 이 사람들이 관객이에요. 이게 작품이고요. 너무 리얼리티를 강조한 작품인데 이거가 실제적으로 등신도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이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크게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소인이 된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거꾸로 아주 작게 만들면 우리가 하나님이 된 듯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작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더 실제 같은데 실존하지 않는 합성된 그러니까 디지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작품이 굉장히 유행할 거예요. 옛날에 필름을 통해서 복제하던 그런 사진이 아니라 이제는 합성하고 조작하는 그런 최근에 서울 사진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도 보면 굉장히 조작된 이미지, 그 다음에 의도된 이미지, 합성된 이미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3D 작업을 해가지고 텍스처링을 한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뭐 우리 촉각이라든지 시각 같은 거요. 내가 여러분을 볼 때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본다라는 것은 나는 여러분을 내 몸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입체감을 느끼기 위해서 보죠.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두 개의
등알이 어떻게 해요? 앞쪽으로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꺾이게 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폭주각이라 그러죠. 그래서 양안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양안 시차라는 거 양쪽의 눈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틀려요. 그 이미지를 비교하면서 입체감을 느끼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근육이 움직이죠. 바로 그런 어떤 촉감도 같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할 때 여러분이 귀로만 듣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고 몸에 미세한 뼈라든지 털이 같이 음압에 의해서 작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결코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음악을 이어폰을 통해서 듣거나 그럴 때 느끼는 아쉬운 점들이 왜 내 몸이 그 아쉬운 점을 느끼냐 바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뮬레이터를 가져서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기술이 발달하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조건을 만족하도록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근육이 움직임으로 해서 우리가 보는 것을 더 한층 보강하고 온몸으로 느끼게 하고요. 렌즈도 그러니까 수정체도 그렇게 하죠. 가까이 있는 거하고 멀리 있는 거하고 어떻게 돼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수정체를 늘리기 위해서 거기 근육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 있을 때 그 조리개도 바꾸고 이런 몸의 메커니즘이 기가 막히게 합성적으로 우리를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테레오로 느끼는 것도 자세히 보면 내 관심에 의해서 입체감을 느끼는데 그 두 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교묘하게 섞여 있죠. 그런 것으로 입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바로 저런 스타워스에 나왔던 것처럼 진짜 이제는 영상도 입체 영상으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하면 어떻게 해요?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만져보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볼게요. 일단 디지털 테크놀로지 좀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요. 디지털 테이블이 있죠. 이거는 아주 오래된 기술이라서요. 이거보다 더 현란한 기술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촉각과 동반된 시각, 그 다음에 자기 몸의 근육과 함께 움직이는 라이팅, 그러면서 총체적인, 총감각적인 느낌을 느끼기 때문에 그냥 내가 관여 안 했을 때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듣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이렇게 만지는 건 기억에 오래 가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아날로그 센서도 이렇게 센서도 막 분해하다 보면 결국 온오프 스위치예요. 그게 접점이든 무접점이든 많은 센서들 자체 원리는 온오프야. 그러니까 결국 디지털 개념이죠. 켜졌느냐 꺼졌느냐. 그죠? 5볼트냐 0볼트냐. 그죠? 디지털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게 우리의 모든 감각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거꾸로 센서에 의해서 지금은 이제 인간을 검색하고 알아차리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956년에 나왔던 굉장한 시뮬레이터 센소라마라는 건데요. 사람이 여기 앉으면 여기에서 몰입감을 주는 거의 버추얼 리얼리티 같은 가상현실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저기 앉으면 그 영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여기 그 의자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시뮬레이터가 벌써 1956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이용해서 판타스마고리아 기법을 이용해서 어떤 일루전을 주는 그런 작업도 굉장히 많고요. 요즘 이걸 가지고 홀로그램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홀로그램은 아니고요. 이런 영상들이 인터랙션이 되기 때문에 리액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기존에 가졌던 콘텐츠보다 더 실감형 콘텐츠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프리 쇼의 골든 칼프라는 황금소는 성경에서 우상으로 표현되죠. 이게 바로
우스꽝스러운데 이게 근데 저분은 굉장히 즐거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아이패드가 만한 크기의 LCD를 움직이게 되면 실제로 있지 않은 우상 골든 칼프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대 위에 이렇게 소가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 앞머리가 보이겠죠. 그죠? 이쪽으로 돌아가면 측면, 이쪽으로 가면 뒷부분. 그죠?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미지 상에 존재하는 거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시죠, 요즘은. 그 다음에 이제, NPR이라 그러는데, 롱포토 리얼리스틱 렌더링을 걸어가지고, 실제로 여러분이 촬영되면, 그게 그림이 그려지든지, 뭐 저런 선이 나든지, 아니면 물 속에 들어간 내 모습이 되든지, 아니면 별이 뿌려지는 내 모습 되든지, 내 목소리에 의해서 흩뿌려지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도 꽤 오래된 2005년도에 나온 건데 바로 실제로 시각에 의해서 촉각을 느끼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한번 동영상으로 볼까요? 광경이 들어가면 이게 여러분 뭐 코에스 가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시시하긴 하지만 우리 또 미디어 아트에서 굉장히 또 먼저 한 사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작품을 보여주는데 마치 자기 발이 물속에 들어가는 듯한 착각, 일루전을 그런 인터랙티브 아트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또 다른 그 인터랙션 작품인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칼더 작품 아시죠? 모빌 작품. 움직이거나 이 사람 작품 특징은 움직이거나 안 움직이거나 모빌이거나 임모빌이거나 그죠? 이거는 자기가 그리면 펫의 원을 그리면 저렇게 색감이 있는 게 되고요. 아니면 라인이 만들어지는데요. (3D) 오브제가 돼서요. 저렇게 모빌 작품으로 바뀝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고 툭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 이것도 시각적인 촉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그 뾰족한 걸 보면 굉장히 그 위태로움을 느끼고 마치 그 날카로운 거 자기가 여기 그 사운드에 의해서 그 자기의 그 그림자 모습이 저렇게 이렇게 워 하면 그런 식으로 그 속도의 높낮이에 의해서 반응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있죠? 했던 영화 속에 나온 것들이 실제로 가상현실과 함께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 광섬유에 의해서 굴절 정보를 알아서 거기에 대응하도록 하는 복잡한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아주 간단하게 하기도 하고 위치 정보까지 알려면 지금 이런 장치까지 가져야 되고요. 요즘 뭐 GPS 있으니까 GPS 시스템이라든지 뭐 그 애니메이션 할 때 그 옷 입혀가지고 그 요즘 얼굴에 그것까지 그 점까지 찍어서 다 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을 반대로 사용한다는 거. 아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가 손을 움직이면 그 정보가 가는데 거꾸로 기계가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거꾸로 가능하죠. 모터를 쓰면. 그죠? 그러니까 입력도 됐고 아웃풋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햅틱 디바이스는 입력 장치이기도 하고 아웃풋 장치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스마트폰이라서 다 진동 있잖아요. 그죠? 햅틱, 만져라 반응하리라 그렇게 됐는데 이 사진은 아니더라고요. 낚시도 이렇게 하면 막 낚시 잡혔을 때 막 진동 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게임할 때 뭐 공칠 때 후루루 떨리는 거 다 그런 게 촉각을 이용한 그런 오감을 이용한 그런 작품이거나 그 엔터테인먼트 요소. 그다음 이거 요즘 촛불 집회하는데 물대포는 좀 쏘지 말았으면 추운데 그죠? 그 촛불 요즘 이렇게 불타고 그러니까 실제 촛불도 하지만 이 그 아이폰에 많이 했었잖아요. 불면 꺼지고 그죠? 바로 하는 게 저 인터페이스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실제로 애인이 없는데 애인을 만질 수가 있는 거가 되죠. 그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이제 손이라든지 디바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만지는 거에 따라서 오브제의 그 강도에 따라서 이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장갑 자체가 그 어떤 포인트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만지면 느낌이 옛날에 그 사과를 옮기는 3D에서 사과를 옮기는 사과가 만져진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햅틱 디바이스에서 인풋이 됐듯이 반대 아웃풋을 하면 돼. 그것을 액정 금속에 전기를 대전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보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여인과 실제로 나머지 화상이라든지 그건 다 되잖아요. 촉각만 부족하잖아요. 그 촉각을 위해서 햅틱 디바이스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그죠? 그래서 뒤에 거는 쫙 생략하고요. 제가 했던 마지막 작품 하나 보여드리면서 끝낼게요. 프로젝션 매핑이라 그래서요. 9시에 그 남산 타워에 5분간 프로젝션 매핑 하거든요. 시간 되시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